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는 폭락장 이후에 한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지면서 특히나 기계거래, 오토거래가 많아지면서 이런 식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폭락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역발상 형상으로 주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면 주식을 사라. 역시 돈나번이라고 하죠. 캐시우드는 이런 폭락장에서 쉼없이 테슬라와 아마존의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껴있죠. 이것은 주관사가 공모가 가격을 산정할 때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공모가가 산정되었다면 일반 개인들이 공모주로 들어가서 이익을 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공모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관사들의 공모가 상장을 다시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가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상장했을 때 회사의 가치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가가 이렇게 높게 산정되어 있으면 공모가에 투자는 개인 투자자도 창피고 상장 이후 주식이 밀리는 회사도 함께 하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가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이 요즘 울상입니다. 10개 중에 6개가 공모가 이하로 가격이 결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는 공모주 주식에 대한 주의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모주 주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익 나는 건 아닙니다. 적정한 공모가 상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비상장 주식의 가장 신뢰성 있는 사이트인 증권프로 비상장의 거래량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가 10만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폭락과 폭락, 상승과 상승을 맛보고 있는 두나무 주식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에 의해서 주식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두나무의 시가총액이 3조뿐이 안 됩니다. 3조 4천억이면 현재 두나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보다 더 낮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두나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GNT파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은 살 필요가 없죠. 지속적으로 회사의 투명성 문제가 제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밀릴 것으로 보고 있고 언제 상장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주식 거래 형태로 봤을 때 대주주의 지분관계라든가 이런 주식 문제 또는 회계적인 문제가 투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장으로 갈 수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무신사,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사를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고 서서히 무신사가 상장으로 가려는 로드맵들이 하나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원대부터 추천을 드렸고 13,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무신사는 역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성코리아 이 주식도 현재 갖고 있는 현금수단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순으로 비상장을 본다면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가려야겠죠. 현대오일뱅크가 시총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장에서 그래도 투자할 만한 회사들은 무신사, 두나무, 빗썸 이 정도를 보고 개인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2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정말 싸게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팀원과 EMF 사태로 비상장 주식에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는 그래도 선전을 하였지만 야놀자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현재 시장 상황에 민감한 주식들로 여러분들 정보를 잘 봐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마켓컬리가 특히 화장품 시장에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요즘 K뱅크가 장외 주식에서 카카오뱅크보다 3배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상반기 순이익이 854억 역대 최대가 나왔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의 기업과 비교해도 지금 이 K뱅크의 비상장 주식 가격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의 주의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로보티스가 또다시 주주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이유는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취급한다. 이 뜻은 상장의 노드
로드맵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율주행 클라우드 바이오 유망 강소업 CEO 중에서 닐레일 발표 이현빈 대표가 무인자동차 시장의 중요성을 발표를 했죠.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프리아프 시장에 강하게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M2NT가 세라잔과 미 시장을 공략을 한다는 기사를 봤죠, 여러분들. 이 헬스케어 시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이 M2NT와 세라잔의 새로운 콜라보 형태의 모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오팻의 홈쇼핑 판매 성공과 더불어서 M2NT가 또다시 세라잔과 어떤 형태로든지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알려드리고요. 장애인주식 시장은 늘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떨어질 때 무섭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럴 때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